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드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 내린 뒤 드론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고 대표적인 드론 취약점 공격 방법인 인증 해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론 해킹 기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드론 보안법에 대해 소개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란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에는 비행체, 탑재 임무 장비, 지상 통제 장비, 통신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초기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주로 개발되었으며 점차 여러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달 서비스로 인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드론 배달 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업 분야에서는 농약을 뿌리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살려 3D 작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 활용될 만큼 장점이 많은 드론이지만 그만큼 많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들은 드론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를 보면 드론 조종사의 실력 미숙이나 드론 배터리 문제로 인한 드론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론 사고의 문제점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외부 공격자가 드론을 이용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하는 드론을 공격자가 공격하여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드론의 여러 취약점 중 하나는 무선 인증입니다. 기존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들은 전파 조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최근 취미용으로 생산되는 드론들은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조종하는 드론으로 이런 무선 인증에 취약합니다. 이 드론들은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인증 해제 공격, 텔넷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GPS 스푸핑입니다. 드론에는 대부분 GPS가 탑재되어 있으며 GPS 신호는 지상에서 드론으로 보내는 신호 세기가 낮기 때문에 각종 전파 교란 문제에 노출됩니다. 재민과 스푸핑이 이에 해당됩니다. 화면의 사진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즉 공격자들이 공격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과 해당 지점에 따라 어떤 위협이 잠재되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드론 기체는 기체 탈취를 통한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드론에 폭탄이나 화학 무기를 탑재한 테러가 물리적 위협에 속합니다. 다음은 무선 신호를 목표로 한 무선 신호 침해입니다. 무인증 와이파이 불법 접근과 GPS 스푸핑, 재밍이 무선 신호 침해에 속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인증 해제가 무선 신호 공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지상 관제 장비에 행해질 수 있는 공격으로 정보 변조 위협입니다.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며 드론 영상 정보 중간자 공격, 드론 어플리케이션 악성 코드 삽입이 정보 변조 위협에 해당됩니다. 인증해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자를 공격하는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와이파이 통신에 이용되는 공유기를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며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장치들을 스테이션이라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주기적으로 비컨 프레임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여 자신의 존재 유무를 스테이션들에게 인식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션들은 액세스 포인트의 존재를 알게 되고 와이파이라는 연결을 통해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증 해제를 위해 공격자들은 디오스 패킷을 사용합니다. 이 패킷은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다가 접속을 끊을 때 보내는 패킷입니다. 우선 공격자는 액세스 포인트의 비컨 프레임을 탐지하고 해당 액세스 포인트의 채널과 SSID, 맥 주소 등을 수집합니다. 이후 공격자는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출발지 주소를 수집한 액세스 포인트의 맥 주소로 설정한 디오스 패킷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디오스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거나 특정 디바이스의 맥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전송하고 디오스 패킷을 받은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가 디오스 패킷을 전송한 줄 알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인증해제가 드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에서의 인증해제는 에어크랙 엔지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드론과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연결해서 액세스 포인트는 드론에 해당되고 스마트폰이 스테이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우선 사용하고 있는 무선 랜의 인터페이스명을 알아낸 후 해당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명령하면 모니터 모드의 인터페이스가 추가됩니다. 추가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와이파이로 연결된 드론의 맥 어드레스와 채널 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맥 어드레스,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드론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맥 어드레스까지도 알아내게 됩니다. 이로써 공격자는 드론의 맥 어드레스와 연결된 스마트폰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명을 모두 알게 되었으며 해당 정보가 있으면 드론과 스마트폰 사이의 연결을 해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드론 인증 해제는 연결 해제 명령을 액세스 포인트와 스테이션 모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드론의 연결 해제 명령을 보낼 경우 드론과 스마트폰의 연결이 해제되고 공격을 받은 드론은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끊어진 연결을 다시 연결할 수 있지만 공격자가 연결 해제를 연속해서 보낼 경우 공격이 중지될 때까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 해제 명령을 스테이션이 스마트폰에 보내는 경우는 주로 공격자가 드론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이 수행됩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인증 해제한 후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드론에 연결하여 정보를 훔치거나 드론을 탈취하는 등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텔넷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드론의 텔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텔넷에 접속하면 드론 내부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 빈 디렉터리 내부에서 확장자가 sh인 파일들이 드론에 특정 명령을 내리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면 드론이 그 파일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텔넷에 접속해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격에서는 넷디스커버와 nmap이라는 툴이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텔넷에 접속하기 위해 넷디스커버를 사용해 연결된 드론의 IP 어드레스를 조회하며 이후 nmap을 사용해 해당 IP 어드레스에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회했던 드론의 IP 어드레스를 이용해 텔넷에 접속하고 빈 디렉터리 내부에 확장자가 .sh인 파일들 중 와이파이 셋업.sh를 실행하면 스마트폰과 드론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무선 신호 침해 공격 중 하나인 스푸핑 재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밍은 GPS 신호의 송출 신호가 낮고 단일 주파수 및 잘 알려진 신호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을 겨냥한 공격 방법입니다. GPS 재밍은 GPS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에 큰 신호 전력을 송신하는 제머를 이용하며 GPS 신호를 교란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GPS 전파 교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푸핑은 GPS 신호와 동일한 가짜 신호를 생성한 후 GPS 실제 신호보다 다소 높게 전송하여 무인기의 수신기로 하여금 잘못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재민과 다르게 GPS 신호를 복제, 위조하기 때문에 공격 탐지 자체가 어렵고 군용 GPS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에도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GPS 기반기를 이용하여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스푸핑을 이용한 공격은 GPS 기만기가 타깃 수신기에서 실제 GPS 신호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도록 기만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신 전력은 기만기와 타깃 수신기 간의 거리와 주변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므로 타깃 위치를 매 순간마다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타깃 범위 안의 수신기를 기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여러 위협에서 드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고 또 어떤 방법을 개발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증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누구나 드론에 연결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에 연결할 때 비밀번호를 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격자들이 비인증 액세스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감지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푸핑과 재밍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GPS를 개량해야 합니다.
스푸핑과 재밍의 주된 원인은 GPS의 약한 신호이며 이 신호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호로부터 진짜 신호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개선하는 것 역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론에 적용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큐어 드론입니다. 드론 자체가 비밀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가지도록 드론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GPS 공격 대응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신 장비 기업인 라드는 정상적인 GPS 신호에 다른 신호가 유입되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드론용 초소형 GPS 대응 장치인 미클록을 개발하였습니다. 미클록은 GPS 신호 수신이 어렵거나 스푸핑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이를 차단하고 자체 신호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외부 신호가 아닌 자체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 역시 드론 보안의 한 종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